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증시는 배당 낙일이다 보니까 조금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수익률을 생각해보자면 오히려 조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며 벌써 증시가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겠죠. 증권사가 예측하는 새해 추천 유망업종은 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해의 빅 이벤트 4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세 번째, 조금 아쉽네요. 삼성전자, 삼성 SDI 새로운 악재가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악재인지 크게 신경 써도 되지 않은지 그런 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웃음만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코인의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린을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2월 29일 수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 또 재밌고 빠르게 한번 또 경제 뉴스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시 좋아합니다. 어젯밤 뉴스를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 4차 유행이 한풀 꺾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어제 확진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확진자도 5,000명대로 그렇게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거리두기 효과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데 빠르게 쭉쭉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전세계 확진자는 쭉쭉 뻗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무려 144만 명이나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세계 하루 확진자 수는 144만 명이고 그리고 일주일 평균은 84만 1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오미크론이 남아프리카에서 처음 확인됐던 한 달 전보다 무려 50%나 급증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다행인 거는 위중증 환자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신종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에 주목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우 지수는 0.3% 상승, 그리고 S&P는 0.1% 하락, 나스닥은 0.6%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주가가 흔들렸는데 그렇다면 백신 관련주나 그런 게 좋을까요? 라고 봤는데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화이자는 2%, 모더나는 2.2% 하락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도 2% 이상 하락했으며 그리고 플러스 업종별로는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자재 산업, 부동산 관련주 이런 부분은 주가가 올랐지만 기술, 통신, 헬스, 에너지 관련주는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는 또다시 상승을 해줄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어제 진짜 깜짝 놀랐죠. 동학개미가 무려 3조 원이나 던졌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28일 하루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이 두 개에서 3조 원이 넘는 주식을 던졌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코스피에서 무려 2조 원, 코스닥에서 1조 원을 던졌는데요. 200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분들이 정말 많이 매도한 이유는 당연히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려는 물량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개인분들의 매도세가 확실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확실히 작년 그리고 오랫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또 그만큼 10억 원 이상의 자산가들이 진짜 많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기분들도 몇 년 안에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굴릴 수 있는 그러한 자산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정말 많은 물량을 매도했는데 그런데 그 반면 오늘은 거의 3조 원 가까이 현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 막판에는 과연 얼마를 매수할지 그것도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내년 빅 이벤트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CES, 중국 동계올림픽, 대선, 새해 증시 캘린더 효과 온화. 올해 증시 폐장이 단 2거래일밖에 그리고 내일은 딱 1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해 금융시장에 변수가 될 만한 주요 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고 한대요. 그리고 1분기에는 국내외 시장 기류를 바꿀 만한 굵직한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일정 가시화에 따른 가격 변동 과정에서 수익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에 주 일정이 뭐가 있나 봤더니 일단 1월 5일부터 8일까지 CES 박람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요.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 9일은 20대 대통령 선거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참고로 대통령 선거의 반대말은 대통령 앉은 거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 시장 전문가들은 정보기술, 바이오 업종이 오는 2020년 가장 먼저 주연 자리를 꿰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최대 IT, 전자 박람회인 CES와 바이오 업계 최대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두 개의 연이은 개최로 1월 IT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여왔고 올해도 어김없이 계절성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NH투자증권에 따르면 13년부터 20년까지 코스피는 평균 1월달에 0.6% 상승했지만 헬스케어와 IT 섹터는 평균 3.4%, 1.2% 뛰며 지수를 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두 가지 뉴스 때문에 IT와 헬스케어가 오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올해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구글 등 주요 IT 기업이 원격으로 참여한다. 이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CES가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고 암호화폐, NFT, 로봇 등 신기술이 주목을 받으면서 증시에도 모멘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방금 말한 암호화폐, NFT, 로봇 이 세 가지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섹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러한 이벤트를 반영한 거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JP모건 헬스케어에서는 삼바, SK바이오팜, 레고캠바이오, 네오이뮨텍 등 국내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며 이들이 발표하는 데이터 결과가 주가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KB증권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최 10거래일 전부터 바이오 업종이 본격 상승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는 1월 10일날 열리니까 지금부터 슬금슬금 바이오가 뛰어오를 수 있다는 소리겠죠.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월에는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올해 연달아 터진 메모드급 악재에 중국 증시는 정신이 혼미했지만 올림픽 폐막 이후 분위기가 변곡점을 돌면서 한국 등 인접국에도 온기를 확산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국내 증시의 시선은 정치권에 쏠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업계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수혜주로는 내수, 신재생, 건자재 업종 이런 걸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수혜주로는 원자력, 대형 건설주, 교육업종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대선 결과를 떠나서 경험적으로 신정부 출범은 증시 전반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점도 안도감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새 정책 모멘텀 확산과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며 과거 새 정부 집권 1년차 코스피는 평균 10.5%나 상승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매우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분들이 지금 딱 보다시피 연말이 되니까 이러한 자료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기리씨 하나하나 다 정리해서 그냥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어떠한 주식을 공부할지 그리고 이 주식이 진짜 맞는지 기리스 말이 진짜 맞는지 그런 것들만 검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대선의 금리 인상 NFT까지 굵직한 재료 많은 새해 3,600가나 방금 기사랑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각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들이 어떠한 섹터를 꼽았는지 그 부분만 그냥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내용은 바로 스킵하도록 할게요. 자, 2022년 국내 증시는 굵직한 재료가 산적한 만큼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 그리고 미국 페드의 금리 인상 등 금융 긴축 가능성도 제기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메리츠 증권에서는 내년 증시 키워드로 공급망 재편을 언급했으며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내년의 키워드는 NFT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는 이거겠죠. 새해 추천 유망 업종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리츠증권, 반도체, IT가전, 2차전지, 플랫폼, 게임, 엔터. 다음으로 미래에셋은 한국이 아니네요. 미국 기술주와 금융주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은 인터넷 게임 등 플랫폼 기업, 금리 상승 전망에 따른 금융주를 추천했으며 다음으로 신한금투는 반도체, 삼성전자를 그냥 꼽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으로 키움증권, 자동차, 반도체, 미디어 콘텐츠,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를 꼽았으며 하나금투는 반도체, 게임, 미디어, 엔터 이렇게 꼽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와 소프트웨어 컨텐츠, 그리고 NH투자증권 가장 많네요. 반도체, 자동차, 은행, 유통, 항공, 메타버스, 환경, 바이오. 그리고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바, 현대차, KB금융, 현대모비스, 하이브, 대한항공, 이마트, 오스코텍, 인선ENT, JC케미칼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B증권은 콘텐츠, 바이오, 친환경을 꼽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딱 봤을 때 가장 많은 거는 일단 반도체를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거는 미디어 콘텐츠, 게임, 메타버스 이쪽에 관련된 섹터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나 이러한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부분은 한번 일시정지한 다음에 그냥 쭉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약한 이유가 이 뉴스 때문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번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배터리 공장 멈출라, 중국 시안 봉쇄령이 삼성전자 우려. 중국 산시성 시안시의 발음도 어렵네요. 도시 봉쇄 상황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면서 현지 생산기지를 운영 중인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낸드 플래시 공장의 가동률을 유지하는 데 힘을 쏟고 있으며 삼성전자 측은 현지 사정이 안정적이진 않지만 공장 가동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하지만 봉쇄 조치가 조금 더 장기화된다면 생산 일정을 조정해야 될 가능성도 있어 생산 설비를 점검하며 앞으로 나올 당국의 방역 조치에도
공장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삼성 SDI 배터리 공장도 당국과 협의를 거쳐 정상 가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생산 차질보다는 물류 문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는데요. 일단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현재 몇 개월치의 부품 재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그러나 물류 봉쇄에 따른 납품 지연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의 3차원 낸드 플래시 1, 2 공장을 운영 중인데요. 이들 공장의 생산 능력은 삼성 전체의 42.5% 거의 반이죠. 그리고 세계 전체의 생산량의 15.3%를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낸드 플래시가 찍어져 나오고 있는데, 공장 가동에는 현재까지 문제는 없겠지만 중국에서 시안 도시 봉쇄를 했기 때문에 공장에서 밖으로 나가는데 충분히 딜레이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혹시나 중국 상황이 조금 더 여의치 않고, 그리고 아까 봤다시피 내년에는 중국 올림픽이 있는데 그때까지 코로나를 조금 더 완벽하게 잡기 위해서 더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빠르게 타이틀과 내용을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 소폭 하락, 다 합쳐도 중국 CATL보다 낮아. 올해 1월부터 11월, 그러니까 올해 거의 대부분이겠죠. 이동안 판매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에서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우리나라 걱정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파이 자체가 매우 커졌기 때문에 그 파이의 점유율이 줄어든 것은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파이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전문 조사기관 SNE 리서치에 따르면은 올해 1월부터 11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250GWh로 지난해보다 2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이가 2배나 커졌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LG 엔솔의 배터리 사용량은 51GWh로 중국 CATL에서 2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LG 엔솔의 배터리 점유율은 20.5%로 집계가 됐는데 직전 통계보다는 0.7%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반면 중국 CATL은 직전보다 0.6% 늘어난 31.8%로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 1위를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CATL은 LG 엔솔의 한 1.5배 이 정도의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봤다시피 점유율은 조금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 자체가 매우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고 우리나라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두운 생각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올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수익은 아마도 기름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 기릿은 이걸 보고 진짜 헛웃음이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도지코인과 같은 민코인이 주목을 받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인기를 끌었던 주요 암호화폐의 높은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비트코인 가장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투자했다면 약 65%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역시 비트코인이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더리움이 엄청난데요. 1월 1일부터 전날까지 약 400%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현재 한 5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참고로 저 기릿은 코인 어린이, 코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더리움은 내년에 이뤄질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를 현재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솔라나라는 코인이 있다고 하는데 올해 초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전날 기준 약 1억 1800만원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름들 방금 숫자를 잘못 들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무려 1억 2천만원 이 정도나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무려 13,800%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솔라나는 이더리움 대항마 이렇게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밈코인 대표주자 도지코인은 1월 1일에는 0.0056달러였는데 전날에는 0.18달러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연초에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현재는 3,200만원 정도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코인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저 길이 또 내년에는 한 번쯤은 코인을 투자를 해볼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긴 하지만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때가 단기 고점이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어제 엄청나게 하락한 종목 중 하나겠죠. 상하프론테크,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 중단 후폭풍이 너무나 과도하다 이러한 평가를 내린다고 합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은 상하프론테크에 대해서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 중단 보도 후폭풍은 과도한 반응,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10만원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다고 한대요. 자, 전날 아마도 기름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수소차 관련주가 엄청나게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수소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고 한대요. 우리가 어제도 공부했다시피 수소차는 궁극적으로 성장할 세그멘트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화물차, 상용차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도요타가 첫 투자를 승용차 중심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소재, 부품의 개발과 대량 생산 체제화를 이루기 위한 중간 과정이며 개발 과정에서 파이프라인에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수소차 성장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용차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다고 크게 흔들릴 이유는 없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이런 와중에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단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강도 높은 지원으로 전기차에 이어서 수소차 굴기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차 핵심 소재 그리고 부품 공장 건설과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용차 구매 보조금도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미국은 내년부터 수소차뿐만 아니라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하며 수소차는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 클린트러 의무화 제도가 도입이 시작되는 오는 2024년을 기점으로 상용차 위주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EU는 국가들이 주요도로 150km 단위로 수소차 충전소를 의무화하면서 상용차 전용 충전소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가는 그러한 흐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에 관련된 여러가지 기업인데 그 중에 상하프론테크의 고객인 현대모비스는 이미 1조 3천억을 투자해 대규모 수소 연료전지 공장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차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수단과 발전 부분에 수소 연료전지를 적용할 계획인데요. 현대차도 조직 개편을 통해서 개발 위주의 연료전지 부서에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부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하프론테크의 멤브레인인 수소를 만드는 수전의 설비에도 핵심 소재로 사용하며 수소차뿐만 아니라 수소시대 전체의 개화에 수혜를 본다며 승용차 한 개 모델의 개발 중단 소식은 수소차와 수소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포트 때문일까요? 상하프론테크 오늘은 살짝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야 이건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수소 계속 가는 거 맞아 이러한 의구심을 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기릿은 어제와 생각이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횡보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1년 뒤 그리고 2년 뒤에 지금 딱 봤을 때 야 그때가 결국 기회였네 이러한 생각을 할 확률이 조금 높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물론 이러한 수소에 관련된 기업들은 꿈을 먹고 자라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와중에 제네시스에서 이제 수소차 이거를 잠시 브레이크하겠다 이렇게 말하니 그 꿈에 살짝 타격을 받는 건 팩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기분들 고민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재밌는 경제뉴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대셨습니다. 빠이요.